어쨌든 간에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우리 장윤 선배님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 숫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초반에 그 16개 광역단체장 그리고 이제 14개 재보선 지역 그리고 이제 뭐 3,800개의 이제 광역기초단체장 뭐 의원들 쭉 선거가 있는데 엄청 큰 선거죠. 근데 일단은 초반에는 내란 청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저도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네. 중간에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프레임 전환이 됐고 역시 대한민국은 보수가 힘이 세구나. 그리고 어쨌든 뭐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기득권을 공고히 다져온 보수의 힘이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맹위를 떨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그밖에 다른 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했어야 됐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초반부터 다 같이 모여서 좀 지혜를 공유하고 이번 선거를 큰 판의 선거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다 같이 짜서 모두의 승리, 지금 우리가 모두의 창업, 예? 모두의 이제 모두의 대통령, 하죠. 예. 네. 그런 기조로 좀 이 나라의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 큰 판에서 다 같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고.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들,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진짜 역사의 박물관 속으로 집어넣고 꽝꽝꽝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나와서 정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판이 이렇게 짜진 것에 그런 대해서 측면이 좀 아쉽다. 제가 그 얘기 여기 와서 했었어요. 이제 선거는 이제 시작되면 피철철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선거 6월 선거보다 그 이유가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일이 흘러오는 사이에 저의 우려는 기실 사실이 되었고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걱정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또 많은 종편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 종편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수 종편 1세계의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물론 이제 요새 누가 종편 보냐 전부 유튜브로 보지. 근데 최근에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힘이 딸릴 때, 이 분열적 양상이 심화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대통령 흔들려고 시작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 주신 거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3대 3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3은 대구, 경북과 경남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여야 모두 이제 수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어봤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자체 선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당시에는 17곳이 광역단체장 선거였고 14대 2대 1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은 무소속 제주였고 이 같은 경우 대구 경북인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면서도 숫자나 분포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인데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로 예측을 좀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사실 좀 캠페인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이 뭐냐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가지고 선거를 치렀으면 이렇게 우리가 선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안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선거에서는 싹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3대 강국도 사실은 이제 하정우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제 AI에 관련된 어떤 이런 좀 흥행이라고 할까 이게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9천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 9천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성과고 앞으로 그러면 1만 시대를 어떻게 또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게 좀 선거 때 나와서 토론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외교 성과 같은 경우도 저는 남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과거만 생각해봐도 윤석열 씨 맨날 나갈 때마다 우리가 불안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뭐 관세 협상부터 해가지고 이 정말 변화를 예상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위기에 시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외교 성과도 엄청나게 저는 많이 거뒀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선거 기간 내내 왜 안 나오지?
전 그런 게 늘 좀 의문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그 이제 소위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미엄을 쏙 빼고 선거를 치르니까 막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논점이 막 사라지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 막 튀어나오고 이거 방어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좀 흘러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좀 캠페인 면에 있어서는 이건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더 치를 거기 때문에 좀 잘 이런 부분은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쓴소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을 섞어서 결과는 네. 14대 1대 1로 저는 봅니다. 아 14라는 거는 그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쉽게 설명하면 네. 경북만 빼고 네. 그 전북은 제가 무소속으로 일단은 아 이건 좀 경북 체크를 하고 전국 빼고 나머지는 전북 빼고 그래도 민주당이 가져간다. 저는 이길 것이다. 특히 대구시장 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표 차이로라도 이기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저는 14대 1대 1. 근데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무소속 바람이 이거는 좀 매섭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임세은 대변인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당에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근데 의미는 없어요. 맞추면 뭐 할 거고 네, 못 맞추면 뭐 할 거야. 괜히 또 이렇게 오만해 또 이제 보이거나. 당을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만해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겸허한 자세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뭐 제가 다 이길 거예요라고 해서 다 이겨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뭐 대구 굉장히 저희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네, 김부겸 정말로. 후보로 네. 승리하고 싶다. 네, 굉장히 승리하고 싶고 당에서도 굉장히 절실하게 그 촉각을 뭐 보이고 있고요. 경북도 열심히는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을 거다. 만만치 않은 네, 만만치 않죠. 지역구죠. 네. 네, 경남도 뭐 지금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김경수 우리 후보가 잘 돌파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경북 빼고 다 이길 거다라는 게 희망 섞인 아 네. 경북 빼고 다 이길 것이다라는 네, 희망 15대 섞인 15대 1로 얘기를 예측을 하신 사실은 겁니다.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6대 0이 맞죠. 16대 원래는 네. 아니 상식의 눈높이 그다음에 비상계엄 내란을 겪은 시민들의 선택은 16대 빵이 맞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방정부를 맡아서 해보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반성도 안 하고 오죽해야 이명박근혜 과거에 국정농단 뭐 부정부패로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끌어대가지고 하는 이 선거는 당연히 그 보수 무능 10년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16대 0이 맞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현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낯섦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보던 거야. 예를 들면 고수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네.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기가 꺼림칙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 대구나 TK에서는. TK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고수나 산초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나 한번 입맛을 들이면 이거 없으면 못 먹어. 빠져드는. 빠져드는. 네.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대구는 가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GRDP가 33년째 꼴찌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구를 탈출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좀 아이들이 뭐 대학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되는 네.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힘을 싣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워낙 안 해봤기 때문에 보수의 유권자들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불안불안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놀라웠던 게 오늘 이제 그 보수 인사 중에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했던 강효산 전 의원이 일찌감치 이제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울먹이면서 이번에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해달라 이런 식으로 절규하는 걸 보면서 대구가 혹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일말의 기대를 좀 갖게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효상 전 의원의 그런 울먹이면서 본인의 진심을 담은 어떤 호소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TK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은 정말 교훈을 줘야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국민들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서 본인들의 기득권만을 더 유지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한번 대구가
진정한 변화를 한번 김부겸 후보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효능감을 맛보셨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산 북구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치고 올라온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 북구 발전 못 시켜요. 냉정하게 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으로 어떻게 아니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지금. 네. 향연 말의 향연이야 뭐 잘하겠습니다 뭐 블라블라 하지만은 결국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우리가 주인이 된다라는 말도 참 비참한데 그 주인이 되는 선거 때조차도 그 정치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발판 삼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당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러니까 북구의 발전, 또 대구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번만큼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또 호흡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이야기들만 해도 정말 지금 지방 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만큼은 이 지방 주도 성장을 연초부터 국민들께 약속을 걸었던 전 이재명 대통령께 한번 이번만큼은 한번 표를 좀 맡겨봐도 좀 좋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광주 전남 통합돼 가지고 5조씩 20조가 가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지금 시장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가서 예산다오 한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하시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조씩 하면 20조인데 세상에 이거를 왜 그냥 넉넉고 안 그러니까. 받고 있냐. 근데 저는 현명한 시민들이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밝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누가 돼야 우리 지역 발전을 시킬까라는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보면 학교 부족하죠. 교통 인프라 부족하죠.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병원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어쨌든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깃장 놓고 뭐 사사건 그 딱 대표적인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지난 1년의 서울시를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힘 모아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게 경제 발전이 이제 다들 이게 소구하는 바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아니,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아까 강효상 전 의원뿐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입장인 거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대구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신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을 완성시켜줄 사람은 김부겸 후보밖에 없다. 이러면서 김부겸을 뽑아야 공항이 설립된다.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거고 김부겸 후보 선거운동을 보면은 1타 3피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되면 잘할 수 있는 거.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민주당이 더 무서워한다. 5월 3일에 특검법도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보수 정상화. 추경호를 찍으면은 장도영 체제로 계속 간다. 그렇죠. 이번만큼은 나를 선택해서 국민의힘을 혼내야지 보수도 정상화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시장이 되면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김부겸을 뽑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김부겸 후보님이 원래는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양평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지내시려고 했다가 지금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정말 삼고초려를 하고 제발 대구에서 그러니까요. 나와 주시면 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대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냐? 경북이에요. 대구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가지고 있는 굉장한 철학은 대구부터 변해야지 될 것이다. 대구부터 그렇죠. 변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 우리가 모셔온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도와주고 싶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후보가 되면 이 말씀하신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 내에 야당 역할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김부겸 후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조금 다른 결로 간다면 또 그 김부겸 후보님이 또 어르신이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니까 또 대구시장으로서 또 어르신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부겸 후보가 되면 말씀하신 1타 3피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대구 시민들께서 꼭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이 대구 발전 언제까지
똑같은 당 찍어서 발전이 없겠습니까? 이 정치의 기본은 결국은 뭐 이념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국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먹고 살게 도와주는 후보 바로 김부겸 후보다. 근데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미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구에서 시민들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은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 계실까? 아, 가짜 뉴스에 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디어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미디어 개혁이 진짜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연설을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야, 말을 하면 김부겸이죠. 아니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뭐 하여간 이제 학생 운동할 때는 그때는 야야 우리는 전봇대에 이제 이것만 붙이면 그냥 잡혀가가지고 말 입도 뻥끗 못하던 세대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절실하고 이 대구를 더 이상 많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대구에서 김부겸도 안 된다. 그럼 우린 대구에서 정치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아니 김부겸도 안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냐.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구를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그리고 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보니까 그 유세차를 타고 아파트 벽을 보고 이렇게 유세하는 장면이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인상적인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이 김부겸 시점에서 지금 아파트를 보면서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향해서 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실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요? 화답을 하는 풍경들이 맞아요. 상당히 있고 차가 정차하게 되면은 보다 내려와서 악수하고 하고 맞아요.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니 제가 저 현장에 있었는데 계셨어요? 네. 예, 시민들이 내려오셔서 시원한 물도 주시고 그렇구나. 바카스 저도 물을 2개나 받았어요. 우리 장윤선 선수 예, 두 개나. 예.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정말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고 또 보수적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냐? 목이 메이시나 보네. 약간 슬픈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사실 대구 얘기하면 눈물 나요. 정말. 그러니까. 예, 네. 예. 대구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자들을 아마 구교영 기자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민들이 만나면 서부 경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비슷한 정서가 있는데 김대중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세요. 나한테 너무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고맙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면 이번에 대구가 정말 변화할 수 있는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구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진짜 좀 제발 눈물 도와주십시오. 나죠? 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 저희가 예, 제발 김부겸으로 도와주십시오. 응원한다 말씀을 드리고